네, 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이용섭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혁신위원회에서 공천혁신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호남 물갈이 20%, 이제 현역 의원 물갈이 20%. 전체적으로 공천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의원을 평가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낮아 보이고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현역 교체율이 37%였습니다. 당시에 강주 지역에 8사람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3분이 바뀌어서 강주에서도 교체율이 38% 정도 됐기 때문에 20%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19대 현역 교체율보다 이번에는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공천혁신안은 지도부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계파에 안배하지 않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할 만합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공정한 사람이 평가위원이 되고 평가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공천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무소속 신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관심사가 이제 어느 지역구에 나가실 거냐,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러브콜도 하고 있는데 복당을 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들어와서 경제정당, 정책정당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믿음을 저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지 않으면 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2017년 정권교체를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호남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호남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은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혁신위원회에 최종 혁신안이 나오고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하느냐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지역구 문제도 아직 결정은 안 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강주 시민들께서 저에게 바라는 정치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 역할에 부합하는 곳을 선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인 게 언제쯤 그 시점을 잡고 계신가요? 근데 제 결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신당 문제 이런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언제 확실해지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 7일에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야권의 신당 창당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게 되나요? 지금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9월 7일 날 월요일 날 저희가 신당 약이냐 독이냐는 주제로 쟁점 토론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신뢰를 이루면서 신당 창당이 정치권이나 호남인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신당 창당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내년 총선이나 2017년 정권교체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혁신하고 고쳐서 통합해서 나가야지 분열하게 되면 공멸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시민들께 정확한 지식과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를 했고요. 토론 주제 발표자는 신당 창당을 주선하는 박규선 의원, 그리고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나오고요. 또 이제 학자와 교수 두 분이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나오시고 저는 사회를 보고 그리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열리나요? DJ센터 2층에서 합니다. 의원님 사회를 보시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하셔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신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고 이 시점의 민주진보 진영의 가장 큰 가치는
2017년 정권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 호남인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만든 정당이고 논밭 팔고 목숨 바쳐서 키운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일단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혁신하고 고치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가능성이 없을 때는 신당을 창당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당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이제 그야말로 한 7개월 이상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예. 뭐 올해도 선거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쟁점이 된 의원 정수 문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선 각 당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하루빨리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현재의 여건상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계파 싸움하고 정파 싸움하는 것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건 맞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국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다르고 또 그리고 생산성이 다르고 국민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국회가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논의될 수 있지만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입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40% 득표를 하면 40%의 의석을 차지하고 10% 득표를 하게 되면 10%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게 되고 영남에서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국민들이 각 당의 후보자를 뽑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은 각 정당의 후보는 각 정당이 책임지고 뽑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것은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고 옳지 않죠. 다만 우리의 여건을 보니까 아직도 당내 경선이 공정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부조리가 개입되고 자기 사람 신기 위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도 가도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요 며칠 남북 관계가 좋지 않다가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6개 항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남북 관계 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해서 합의를 한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반목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많은 목숨들이 억울하게 이제 희생이 됐고 재산상의 손실도 컸고 또 경제 발전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한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의 공동 발전, 나아가 이제 민족 통일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은 특히나 민족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의 전략은 옳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이승의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에 지금 총체적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변수가 북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이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평화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통일 비용도 줄어지고 통일도 당길 수 있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각종 교류를 중단시키고 있는 오이사 조치가 빨리 해제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